올해 명절 또 시댁에 가야 해요. 카톡 단체방에 올라온 이 한마디에 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좋아요를 눌렀고 누군가는 본 척도 하지 않았죠. 명절이 다가오면 설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깊은 한숨부터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날인데 왜 이렇게 다른 감정이 교차할까요? 오늘은 명절을 둘러싼 두 세대, 두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면 명절이 상처가 아닌 진짜 가족의 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명절 2주 전쯤부터 어느 집에서는 조용한 긴장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어디서 보낼 거예요? 이 질문 하나로 저녁 식탁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내는 시선을 피합니다. 아이들조차 눈치를 보며 방으로 들어갑니다. 명절은 분명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날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날이 되어버린 걸까요? 어떤 집에서는 해마다 당연하다는 듯 시댁으로 향합니다. 시부모님 댁에는 큰아들, 작은아들, 딸까지 온 가족이 모입니다. 할머니는 손주들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고 할아버지는 아들들과 술잔을 기울이죠. 그 모습을 보는 시어머니는 1년 내내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표정입니다. 하지만 부엌에서는 며느리들이 땀을 흘리며 음식을 준비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전 부치기는 오후까지 이어지고 설거지는 저녁이 되어서야 끝나죠. 명절이 끝나면 온몸이 쑤시고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우리도 친정 좀 가면 안 돼요? 작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안 모이면 그게 무슨 명절이야. 1년에 딱 몇 번인데 그것도 못 해주겠다는 거야?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침묵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한쪽이 서운해질 게 뻔하니까요. 이 상황 낯설지 않으시죠? 명절이 다가오면 많은 가정에서 비슷한 대화가 오갑니다. 표면적으로는 올해는 어디서 보낼까라는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 속에는 훨씬 깊은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 효와 공평함, 가족의 의미와 개인의 권리, 이 모든 것이 명절이라는 하루에 충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명절은 누구를 위한 날일까요? 부모님을 위한 날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을 위한 날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함께 기쁠 수 있는 날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먼저 각자의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순자 씨, 올해 68입니다. 그녀에게 명절은 특별한 날입니다. 멀리 사는 아들들이 집에 오고 손주들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죠. 평소에는 카톡으로 사진을 받아보지만 직접 안아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명절 한 달 전부터 순자 씨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사고 이불을 새로 깔고 냉장고를 가득 채웁니다.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고기를 고르고 과일도 흠 없는 것만 골라 담죠. 얘들아, 설날에는 꼭 오는 거지? 전화할 때마다 묻는 이 질문에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아들이 그럼요 엄마하고 답하면 그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순자 씨가 자랄 때는 명절이 더 엄격했습니다. 시집간 딸도 명절에는 무조건 시댁에 가야 했고 며느리는 시부모님 밑에서 음식을 배웠죠. 힘들었지만 그게 가족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자 씨도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과 다릅니다. 올해는 친정에 가볼까 해요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 한편이 서늘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며느리한테 심하게 대한 적 없는데. 순자 씨는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명절에 와도 편하게 쉬어 내가 할게 하고 음식을 만들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챙기고 선물도 준비합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명절만 다가오면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친구들과 즐겁게 웃는 사진을 올리면서 명절에는 억지 미소를 짓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다리는데 며느리는 오기 싫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순자 씨는 서운함을 넘어 쓸쓸해집니다. 그녀가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1년에 딱 몇 번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입니다. 손주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듣고 아들 며느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웃는 걸 보는 것뿐이죠. 요즘 세상이 변했다는 건 나도 알아. 그래도 명절만큼은 가족이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순자 씨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 세대에게 명절은 단순한 연휴가 아닙니다. 가족의 끈을 확인하는 날이고 조상에게 예를 갖추는 날이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그날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지은 씨 35살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평소에는 육아와 직장 일로 하루하루가 전쟁 같지만 그래도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만 다가오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시댁 가는구나. 달력을 보며 한숨이 나옵니다. 남편은 엄마가 기다리시는데 어쩌겠어 하고 말하지만 지은 씨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명절 당일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입힙니다. 시댁에 가져갈 선물을 챙기고 차에 짐을 싣죠. 2시간을 달려 시댁에 도착하면 이미 지쳐 있습니다. 왔어? 어서 와. 고생했어. 시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지은아, 미안한데 부엌 좀 거들어 줄래? 시작됩니다. 전 부치기, 나물 무치기, 국 끓이기. 시누이도 와 있지만 그녀는 아이들 돌보는 걸로 충분하다는 분위기고 결국 며느리인 지은 씨가 거의 모든 일을 합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형제들과 TV를 보며 웃습니다. 조카들이 뛰어놀아도 애들 시끄럽네 하며 웃어 넘기죠. 하지만 지은 씨는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설거지를 합니다. 나만 일하고 있네. 명절이 쉬는 날이라더니 나한테는 쉬는 날이 아니잖아.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때쯤이면 온몸이 쑤십니다. 아이들은 차에서 잠들고 남편은 운전하느라 피곤해합니다. 지은 씨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문득 친정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엄마 아빠도 나 보고 싶으실 텐데. 지은 씨의 부모님도 혼자 명절을 보내십니다. 오빠는 외국에 있고 지은 씨는 시댁에 가니까요. 엄마는 전화할 때마다 괜찮아, 우리끼리 조용히 잘 보내고 있어 하고 말씀하시지만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지은 씨는 억울합니다. 왜 결혼하면 자동으로 시댁만 가야 하는 걸까요? 왜 며느리만 일해야 하는 걸까요? 왜 내 부모님을 보고 싶다는 게 이기적인 걸까요? 올해는 우리끼리 보내면 안 돼요? 아니면 번갈아 가며 하면 안 될까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꺼내봤지만 남편은 난처한 표정입니다. 엄마가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만 빠지면 분위기 이상해지잖아. 결국 지은 씨는 포기합니다. 매년 똑같은 명절이 반복되죠. 코로나 때는 달랐습니다. 모임을 자제하라는 분위기 덕분에 명절을 우리 가족끼리 조용히 보낼 수 있었죠. 지은 씨는 그때가 가장 편했습니다. 남편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음식을 시켜 먹고 여유롭게 쉬었습니다. 이게 진짜 휴일이구나.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다시 모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하시지만 지은 씨에게는 부담만 커졌습니다. 지은 씨가 바라는 건 간단합니다. 명절을 부부의 명절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올해는 시댁, 내년은 친정, 이렇게 공평하게 돌아가며 보내고 싶은 거죠. 아니면 아예 우리 가족끼리 보내며 쉬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떠셨을까요? 혹시 저처럼 힘들진 않으셨을까요? 지은 씨의 질문에는 진심 어린 궁금증이 담겨 있습니다. 박민수 씨 40살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그는 가장 조용해집니다. 아내도 불편해하고 어머니도 서운해하시는데 그 사이에서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보, 올해는 좀 다르게 해볼 수 없을까?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민수 씨는 대답을 망설입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분명 상처받으실 게 뻔하고 그렇다고 아내를 설득하자니 미안합니다. 내가 좀 더 잘 조율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민수 씨도 아내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명절마다 시댁에서 고생하는 걸 보니까요. 그는 형제들에게 우리도 좀 도와주자고 말하지만
형들은 원래 그런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한편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고 명절만큼은 자식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거죠. 어머니가 명절 한 달 전부터 준비하시는 걸 아는 민수 씨는 차마 올해는 안 갈게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민수 씨는 중재자 역할을 하려 하지만 누구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민수 씨처럼 고민하는 남편들이 요즘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은 당연히 시댁이라는 공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명절 문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많은 가족들이 대규모 모임 대신 소규모로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꼭 모여야 하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물리적으로 한자리에 모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요. 통계를 보면 변화가 더욱 분명합니다. 최근 조사에서 젊은 세대의 절반 이상이 명절을 번갈아 가며 보내거나 각자 보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가족이 함께 모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죠. 세대 간 명절에 대한 인식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젊은 세대는 공평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한쪽 부모만 봐야 하는지, 왜 며느리만 일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에게 명절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합니다. 반면 기성세대는 전통을 소중히 여깁니다. 가족이 모이는 건 예로부터 내려온 문화이고 그걸 지키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죠. 그들에게 명절은 가족의 끈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나름의 이유와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민수 씨는 최근 한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명절 몇 주 전 가족 모두를 모아놓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아내가 명절마다 힘들어해요. 저도 미안하고요. 우리 방법을 조금 바꿔볼 수 없을까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섭섭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가 진심으로 설명하자 어머니도 조금씩 이해하셨습니다. 그래. 내 아내도 힘들었구나. 나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는데 생각을 못했네. 결국 그들은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올해는 시댁에서 보내되 음식은 간소화하고 외부 음식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친정도 방문하기로 약속했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명절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태에 대한 집착입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야 한다는 형태를 고집하고 며느리는 공평하게 번갈아 가야 한다는 형태를 원합니다. 그 사이에서 남편은 어느 형태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도 서로 불편하고 억지로 웃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반대로 따로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고 안부를 묻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족 아닐까요? 명절의 본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명절은 조상을 기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명절은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야 하는 곳, 해야 하는 일, 견뎌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명절을 다시 정의할 때입니다. 첫째, 소통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남편과 아내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올해는 어디 갈 거야? 가 아니라 각자 명절을 어떻게 보내고 싶어? 를 물어봐야 하죠. 서로의 바람을 듣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이래야 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올해는 시댁, 내년은 친정, 그 다음 해는 여행 이렇게 바꿔가며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가족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니까요. 셋째, 배려가 필요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고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가사를 분담해야 하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명절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넷째,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꼭 옛날 방식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은 간소화하거나 배달을 시켜도 되고 모임은 짧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2시간을 함께 있어도 행복하다면 그게 더 의미 있는 명절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은 명절 당일이 아니라 그 전후로 각자 부모님을 뵙습니다. 덜 붐비고 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어떤 집은 양가 부모님을 한자리에 초대합니다. 시댁 친정 구분 없이 함께 식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또 어떤 집은 명절을 가족 여행으로 보냅니다. 부모님, 자녀, 손주 모두 함께 여행을 가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죠.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가족에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명절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남편도 아이들도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명절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힘들었지? 고마워. 올해는 좀 쉬어. 내가 할게.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 보고 싶으셨죠? 저도 뵙고 싶었어요. 남편은 양쪽 모두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내 두 분 다 소중해요. 우리 함께 좋은 방법 찾아봐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명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명절은 누구의 날일까요? 시어머니의 날도 며느리의 날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날입니다. 형태는 달라도 괜찮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좋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느냐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모두가 올해도 좋았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성공적인 명절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시나요?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따뜻한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